안녕하세요. 안상은 글답 대표 안상은입니다. 네, 글답의 교재 구성과 사용법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구성은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레벨 1부터 6까지의 교재고요. 두 번째는 중등 1학년, 요즘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이 자유학기제에 맞는 교재인데 세미 클래식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중등 1학년부터 3학년. 사실 이 교재는 고등학생들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클래식 교재입니다. 네, 간단하게 보시면 레벨 1부터 6까지는 초등학생, 세미 클래식은 중등 1학년, 클래식은 중등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레벨 1에서 2까지는 그림책으로 구성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주로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요. 구성은 인성과 심리,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시사와 과학에 대한 내용, 요것과 관련된 그림책을 함께 읽고 수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레벨 3, 4는 신화, 한국사, 그림책, 과학과 시사 이런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목록은 어,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레벨 5, 6은 신화, 한국사, 고전, 과학과 시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신화와 한국사, 과학과 시사는 비슷합니다. 근데 레벨 3, 4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 클래식과 클래식은 고전, 철학, 세계사, 과학과 시사, 대입 논술과 관련된 내용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만 보셨고요. 이걸 자세히 보시려면 교재 구성 리스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레벨 1, 2는 전부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을 통해서 다양한 인성적인 요소, 그리고 한국사적인 내용, 과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수업 하나마다 한 권씩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 제목과 출판사까지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부터 12권까지죠. 초등학교 1학년 때 1, 2, 3, 4, 5 이렇게 12권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2학년이 되면 또 12권을 공부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3, 4는 첫 주가 신화예요. 특히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잘 안 보는데 신화 내용은 아주 잘 봐요. 그래서 신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취지고요. 또 하나는 신화가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요즘 21세기에 상상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나와 우리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교훈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사예요. 한국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테마입니다. 10명이 있으면 8명이 힘들어해요. 2명만 좋아해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한국사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국사와 친해질 수 있도록 사람 이름, 지역명, 그리고 사건들 이런 걸 재밌게 구성을 해서 재밌게 공부하고 한국사와 친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3주는 그림책과 동화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3학년 레벨 3에서는요 대부분 그림책이고요. 레벨 4에서는 본격적으로 동화책도 들어가요. 근데 동화책이 우리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주차에는 과학과 인물을 다루는데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필요한 과학적인 내용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현대사회가 변하면서 배워야 되는 새로운 과학적인 내용도 있겠죠. 이런 것들하고 인물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은 또 인물 공부를 재밌게 잘합니다. 인물을 공부하다 보면 나는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진로를 고민하고 꿈을 키워볼 수도
있겠죠. 레벨 5는 구성은 비슷해요. 첫 번째 신화, 두 번째 한국사. 똑같죠. 레벨 3, 4하고 똑같은데 차이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요. 신화가 레벨 5, 6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요거 그리스 고전이잖아요. 이 그리스 고전의 내용을 이렇게 잘게 잘게 나누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한국사도 조선시대가 어렵거든요. 조선시대를 주로 배치해서 조선시대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 내용을 글로 쓸 수 있도록 논술까지 연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주는 대부분 여기 나오는 책들이 뭐냐면 고전과 관련된 책들이에요. 홍길동전부터 뭐 어린 왕자, 뭐 레미제라블 이런 책들 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고전을 통해서 고전 내용도 배우고 이 내용이 어떻게 글로 연결되어서 깨달음과 이런 교훈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인물도 공부를 하는데 특히 과학은요. 초등학교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과학적 지식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걸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레벨 1부터 6까지 초등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클래식은 중등 1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겨울 방학에 들어가잖아요. 중학생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보시면 된다고 봐요. 어,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12월쯤부터 시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독서와 문학, 창의와 상상, 역사와 토픽, 진로와 인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요 시기에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기는 가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중학교 가면 세계사도 공부를 하는데 세계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굉장히 낯설어 하거든요. 그거하고 좀 친해지게 만들어줄 필요도 있고 또 진로 탐색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진로 탐색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과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1주차에 보면 독서와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운수 좋은 날 이런 책들이 나오죠.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단편 문학 작품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리 조금 익숙하도록 공부를 해두는 거예요. 그 교과서와도 연계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10권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5권 정도만 마치고 클래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우리 학원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식 교재인데요. 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정말로 이제는 학습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죠. 그런데 학습적인 능력을 좀 키우려면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많이 알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책들을 읽고 논술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배우고 이걸 글로 표현하는 논술을 훈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주가 고전인데 동물농장, 모비딕, 햄릿 어려운 책들입니다. 어른들도 읽기 버거워하는 책들이거든요. 이런 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핵심 내용을 알아보고 이 공부한 걸 글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라고 보면 항상 마지막 30분은 오늘 공부한 것을 글로 표현하면서 글쓰기 논술 연습을 합니다. 글쓰기 실력이 늘겠죠. 아울러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래 기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17권부터는 사실 전문 논술이거든요. 책을 한번 보십시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드, 니체와 신의 죽음, 공자, 여기 마지막 테마 보시면 니체와 공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제로 글을 쓰는 논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 보통 3학년부터 이 과정이 진행되는데 고등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철학이 주제입니다. 철학은 윤리 쪽에서 많이 다루죠. 도덕. 철학을 하면 생각이 넓어지고 커져요. 우리가 이럴 기회가 없잖아요. 철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코너입니다. 3주차는 세계사와 동양사상인데 아이들이 세계사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세계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해서 논술과 연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사적으로 배워야 될 게 많죠. 그리고 중학교 교과에 보면 과학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과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학과 시사적인 내용을 잘 구성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래식 교재고요. 이 클래식 교재는 중3학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교재를 사용하시는 과정을 보면 고등학생들도 이 클래식 교재로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게 범용성이 좀 넓은 교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특징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특징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등 3학년 그 이상까지 쭉 연결되는 교재를 제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최소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계속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범용성이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이 레벨 6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레벨 6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교재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문학, 역사, 신화, 철학, 과학, 고전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형 교재를 만들었어요. 요즘 융합이 중요하죠. 통합과 융합. 교과 과정도 개편이 되면서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는 교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재로 학습을 하고 글쓰기로 완성하는 학습 연계성이 높다.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한 걸로 끝내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남지를 않습니다. 글로 써야 오래 남죠. 그리고 글을 쓰면서 글쓰기 실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휘력, 한자 습득,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교재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 책 내용은 책 내용이고 우리가 사는 건 사는 거고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재는 텍스트의 내용과 우리 현실을 연결할 수 있게끔 살아있는 지식을 추구하도록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깊이 생각하기 코너가 있거든요. 그 코너를 잘 활용하시면 오늘 배운 게 내 생활과 우리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징검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수업에 필요한 글쓰기 기법 등 학습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쓰기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글쓰기를 잘 가르칠 수 있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수업을 잘하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만든 교재입니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글쓰기 교재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족한 내용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